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1일 부동산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뉴스가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네, 대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폭등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좀 요동치면서요, 정부 여당의 지지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팩트 체크가 이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 2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내용은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그때 국회가 강남발 집값 폭등을 초래한 재건축 특혜 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전후 과정을 집중 취재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동산 3법이 지금 현재 아파트값 폭등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네.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때 국회의원들의 재단 현황을 쭉 분석했는데요. 3개 법안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127명이었고요. 그중에 49명이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인데요.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소유자인데 당시 22억 원 하던 게 지금은 현재 공시가 40억 원으로 상승해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연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네네. 지금 정부의 정책은 여러 곳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여튼 이런 방송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이제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원내대표가 한 공중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기들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나한테 돌린다.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 2년 사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 특혜로 23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네. 온라인에서 보니까 주호영 23억 그 해시태그 운동도 지금 있더라고요. 예, 이건 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인가요? 네. 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파트값 요즘은 실거래가가 다 공개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쭉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이제 2014년 3월에 공개된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주 원내대표가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사이에 서울 강남구의 음마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19억 1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그 규모는 140.33 제곱미터 규모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강남 3구에 속하는 아파트고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 재산 공개 때는 신고서에는 공시거래가가 27억 8,4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세는 말씀드린 대로 45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9억 1천만 원에 구입을 한 것도 이제 큰 돈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아파트 한 채가 45억 원 정도라는 거네요. 네, 흔히 말하는 로또 당첨이 돼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구입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선 정확히 19억 1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네. 2013년 2월이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 매번 연중 최고가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2014년 10월에 24억 5,100만 원, 2015년에는 7월에 25억 9,700만 원, 2016년 10월에 30억 원 기록이 있었고요. 네. 19대 대선이 있었던 2017년 5월에는 32억 원에 매매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뀐 거죠. 19대 대선 직후를 보면은 2017년 8월에 35억 5천만 원, 그리고 2018년 8월에 역대 최고가인 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45억 원 기록 이후에는 매매와 가격 모두 소강 상태예요. 별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에는 43억 9,900만 원 거래된 게 있었고요. 그러면 올해는 지난 6월 25일에 43억 원에 거래된 게 한 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록을 좀 살펴보면 예전 그 정부 때도 집값은 꾸준하게 오르긴 했고 지금 정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오른 거네요. 네, 이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국 실거래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좀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13억 원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11억 원 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주 원내대표가 얻은 차익 23억 원을 본다면 네. 뭐 시기적으로는 이전 정부랑 네. 현 정부 뭐 거의 반반씩 좀 네, 네. 기여가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네. 팩트 체크 판정은 어떻게 네,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만 그냥 이 정부 들어서 1년 사이에 다 올랐다로 따지면 그건 아닌데 네. 이 맥락은 이제 계속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돼서 올랐다는 내용이니까 뭐 결국 현 정부에 오른 것도 반 있고 전 정부에 오른 것도 반이 있으니까 절반의 사실 정도로 판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산비탈에 설치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또 나왔네요. 네, 오늘도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예. 또 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이거 결국 인재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선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는 이유가 이제 그 산림 나무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인데요. 네. 뭐 일정한 사실 경사 이상의 산비탈에서 나무를 베어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집안 약화가 되면 당연히 산사태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가 베어진 게 전국에서 총 232만 7,495그루 이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네. 예, 꽤 많죠. 예. 그 때문에 올해 장마 기간에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서 옹벽이 붕괴되거나 또 주변 농가 또 농장에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취약하다는 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따져보려면 그 시설의 증가만큼 산사태가 늘어난 건지 이런 확인이 필요한데요. 따져볼 것들이 발전시설 증감 추이, 산사태 발생 증감 추이, 연간 강수량 등을 이렇게 비교해봐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나무가 베어지긴 했고 네.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제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건 네. 맞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비교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우선 강수량을 좀 살펴봤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강수량이 이렇게 쭉 늘어나거나 쭉 줄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진 않고요. 예. 뭐 거의 꾸준하게 뭐 2010년엔 1,444m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1,184mm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좀 꾸준한 편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산사태 증감 추이랑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증축 추세를 좀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요? 네네.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 서로 두 개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 상관관계가 인정이 돼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증축되면 퍼센트가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일단 발전 설비 신축을 좀 따져봤는데요. 2010년부터예요. 처음이 최근 이 정부에서 드러난 게 네. 시작한 게 아니고 2010년에서 2018년까지를 보면 처음에 2010년 처음에 시작돼서 전국 임야 중에 총 30헥타르 면적의 설비가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18년까지 2011년부터 18년까지 8년 동안 21, 22, 44, 176, 522, 529, 1435 그리고 2,443헥타르까지 계속 늘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지난해죠. 2019년 1,024헥타르를 기록하고 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예. 올해는 현재 5월까지 112헥타르만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금 2018년도까지는 좀 꾸준하게 네. 늘었다가 네. 작년과 올해는 줄어든 거네요. 네네. 산사태 증감 추이는 어떤가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좀 줄었다가요. 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2011년 824헥타르로 급격히 늘었다가 이후 3년간 쭉 내려왔습니다. 급감을 했고 다시 2015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6년부터는 늘었다 매년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광 발전 시설 설비는 쭉 늘다가 작년 올해 줄은 거에 비해서 산사태 추이는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크게 네. 상황관계는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강수량이 늘고 태양 발전 설비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산사태가 줄어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이고요. 그때는 네. 4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태양광 설비가 이제 폭우가 있을 때 산사태 유발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뭐 산지 태양광 설비 증가가 산사태 증가의 이제 주범이다라고 이제 할 통계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그 설비가 쭉 급증한 건 사실인데요. 예. 그 2018년 후반기부터 이 산림 훼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 경사 각도를 25도까지
허용을 했다가 지금은 12도로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완만한 곳에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줄었고 서가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규제를 좀 강화해서 증가 속도가 줄었다라는 네, 말씀해 그렇게 볼수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팩트체크 아이템은요. 반려동물 관련 사건이네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그 집에서 튀어나온 맹견이 산책하던 주인과 산책하던 작은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예. 예,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걸 목격한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동네 사시는 분인데 이 맹견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많이 일으켰다. 근데 견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견주에게 처벌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화가 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 뭐 사실 요즘 반려동물 관련 사고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뭐 가족 같고 네.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안정감이나 친밀감을 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반려동물이 맹견한테 그럼 물려 죽어도 견주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건데 뭐 네. 관련 법안은 없는 건가요? 비슷한 그러니까 관련 법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예. 이 반려동물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이런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맹견이 일으키는 사고에 대해서 규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맹견은 도사견 그 견종인데요. 도사견, 아프리칸 피플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인데 섞인 네. 경우요. 예. 근데 동물보호법에는 이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뿐이죠, 대상이. 그래서 맹견이 다른 개를 물어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거는 대산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강아지, 뭐 개가 네. 맹견한테 물릴 경우에는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네, 건가요? 그냥 재산으로 보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민사만 가능한데요. 이 반려견의 죽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법은 결국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제기하고 나서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없고요. 근데 그 왜 대형견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입마개를 네. 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뭔가 처벌되지 않나요? 그것도 벌금을 벌금에- 물릴 뿐이죠. 견주에 대해서. 네, 네. 그치는 거군요. 예. 그럼 민사로만 가능한 건 이제 맹견이 다른 개를 물어 죽여도 이제 소유주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건 뭐 사실이겠네요. 네, 사실입니다. 예, 처벌은 없습니다. 형사적인 네. 처벌은. 그럼 뭐 결국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고 이런 처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일도 많아질 상황이니까 좀 더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팩트 체크인데요. 모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발언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좀 고소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 뭐 참았다. 그동안 뭐 좀 도에 지나친 것들은 고소하겠다 하면서 SNS에 이렇게 글을 쓰시고 그러고 있으신데요. 그 중에 이제 김상현이라는 국대 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김상현 대표는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확인이 안 된 그럼 저를 고소하겠다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서 또 이렇게 보통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자중하는 편인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도 더 비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지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저희 프랜차이즈 가입 매장 중에 한두 곳 빼고 다 날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말들 지금 확인은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그 해당 국대 떡볶이 매장이 50곳인데 네.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 직접 네, 하셨어요? 점주들한테. 네. 예. 그래서 근데 발언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50곳 가운데 대부분은 상당수는 이제 그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좀 네네.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제가 그래도 의미 있게 답을 정확히 받은 곳이 8곳이었는데요. 예. 나머지 분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답하기 좀 곤란하다 아니면 그냥 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답을 해주신 8곳은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뭐 반응이라든지? 근데 뭐 샘플률로 보면 50군데 중에 8곳이니까 한 16%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 8곳 중에 지지한다고 밝힌 곳은 딱 한 곳뿐이었습니다. 아, 예. 예, 3곳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니까 중립이신 거죠. 그런데 나머지 4곳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정치할 거 아니면 좀 그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붙였습니다. 예, 뭐 그 전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대표의 말 한마디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특히 그렇죠. 점주들한테도 네. 이제 큰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네네. 뭐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8곳 중에 이제 4곳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대부분 그 대표의 발언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고 네네.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뭐 전화 통화하면서 그렇게 듣겠습니다. 예.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뭐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네, 전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건이 네. 있었으니까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뭐 실제로 이전에 한 치킨업체 대표와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요. 그 덕분에 가맹점 매출이 최대 40%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가수 승리가 그 대표이사를 맡았던 뭐 라면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예. 이 가맹점주들이 버닝썬 사태 이후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라면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기업마다 계약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국대 떡볶이 가맹점에서 계약서를 보셨을 때 그 계약서 안에 임원의 요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자 손해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라면 그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네. 뭐 계약서마다 업체별로 또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네요. 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계약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